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안에서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증시 진단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3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결국 700선이 무너지고 지금 69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글로벌 증시와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K국장 탈출해야 되나 봐 이런 오늘 볼멘 소리가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 지금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2차 전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에코프로 그룹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그렇고 사실 대응이 필요했다면 그 대응을 할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한들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들 그래도 이제 그들이 보여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까지 좀 밀릴 수 있을까? 근데 결국 이 가격까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계적인 매도에 동참을 하셔서 투매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적이 안 나와서 성과가 안 나와서 못 오르는 것은 맞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HBM에 대해서 결국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시기도 거의 이제 목끝까지 저는 차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의 저는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에서 코인을 해볼까 미장을 해볼까 갑작스럽게 자산을 크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도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신중하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은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수급 개선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 하락을 또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 저희가 반도체 투자 전략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3.4% 하락하면서 5만 1,000원대 초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지금 주가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설마 했던 5만 원 붕괴가 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주호 본부장님, 삼성전자 이제는 그냥 횡보만 해도 다행일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건가요? 네, 일단 V자 반등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러한 파생상품 쪽에서 지금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파생상품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품매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번 달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물을 매도를 하고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일 옵션 만기일에 만약에 포지션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 파생 시장에서의 포지션 변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 유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자금들만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다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굉장한 수익을 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통해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포지션 정리가 되면서 만약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이 5만 원 이탈하냐 이런 질문이 많으실 텐데 사실 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삼성전자 5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코스피가 2,400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파생 시장에서의 포지션 변경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동안 반도체를 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셨을 법하기 때문에 지금 비중 확대를 당장 하시기보다는 이번 주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랑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내 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시기보다는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포지션 변경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수급 개선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반도체 주가에 좀 변곡점이 생길 만한 재료가 있다면 바로 다음 주 11월 20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만큼은 지금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거든요. 조금 반도체 투심이 달라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 매수해보는 전략은 어떤지, 물 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결과론 쪽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매수에 적극 찬성입니다. 근데 이제 적극 찬성인데 앞서 이제 이조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IT 투탑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은 더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단절, 그러다 보니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거든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반도체 IT 투톱을 움직이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두 종목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중소형 소부장 쪽을 좀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정말로 반도체 IT 투톱이 다시 한번 우상향 혹은 반등 곡선이 나오게 되면 그때 따라 붙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오늘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 이번 주 후반부에 또 로스톤 물량에 대한 고민도 이제부터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트럼프 당선인 관련 종목들, 일론 머스크 관련 종목들로는 현재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차기 행정부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정말 많은 테마가 꼽히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탑픽 테마를 꼽는다면 어떤 섹터를 꼽아주실까요? 사실 지금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나 오늘 창투사 쪽도 아주 IB 투자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네. 미래세벤처 투자, 지금 스페이스 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저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주항공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무슨 1년, 2년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좀 시세가 나올 만한 게 저는 자율주행이랑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일단 이제 로보택시 공개 행사할 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개선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주행 하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교통사고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완벽하게 해결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저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와 얘기를 통해 이쪽을 빨리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로봇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산발적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급등하길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성과가 나온다던가 어떠한 무슨 이슈들이 더 나오기에는 우주항공은 조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머스크 관련해서는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주항공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쪽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빠른 시일 내에 높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로봇 짚어주셨는데 제가 사실 어제 투자하는 시간에서 로봇이 다른 가상화폐나 자율주행의 간거에 비해서 조금 못 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로봇주들이 급등 중입니다. 유진 로봇 28%, 로보로봇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또 빠른 순환매 안에서 로봇주로 시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로봇주들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들 대다수가
본인들의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보단 결국 지금이 수급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다 지금 로봇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이슈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FSD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최근에 또 트럼프 자택을 누가 경호하느냐, 누가 보호하느냐, 이 스폿이라고 하는 뭐 이제 로봇 개가 이제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했었을 때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고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두 자율주행 물체가 중간에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동 경로를 또 설정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이쪽을 바라보시기보단 오늘 이제 시세 탄력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쪽, 뭐 유진 로봇, 효린 로봇 이쪽도 이제 좋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신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이 원전주도 여쭤보셔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전주도 오늘 오전장부터 이 G2 파워만이 지금 여전히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오전장에 반짝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한 시청자분이 미국 원전주도 힘 못 쓰던데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정부의 예산 통과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원전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뭐 트럼프가 원전이나 SMR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데이터 센터라던가 그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는 되게 빠삭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쪽이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쪽이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노후된 전력망들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데, 전력망 교체 자체도 그거를 한 번에 다 하기에는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R이 대체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ESS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전주들이 일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SMR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것이고,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 더, 일론 머스크는 또 ESS 메가팩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SMR 관련해서는 좀 최근에도 시세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일부 종목군들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전반적으로 한번 랠리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기대해보자. 특히나 그 안에서 SMR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의 새로운 섹터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또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네이버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AI 정책에 대한 규제가 철폐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미국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주호 본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AI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종목들이 그동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도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지금 뭐 관세 관련 이슈가 있고 뭐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공급망과 관련돼서는 뭐 관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행사에서 단이라는 행사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네이버가 그동안 못 보여줬던 것들을 지금 이제 다시 본연으로 돌아와서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네이버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AI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소프트웨어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그런 관세라던가 트럼프가 펼칠 정책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을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최근에 챗 GPT라던가 언어팩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많은 분이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왜 이렇게 빠지나요? 지금이라도 좀 털어가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셔서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테오젠 미국 초대형 제약 회사인 머크사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의 SC 제형이 미국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미국 FDA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 주가를 무려 73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니까 오늘 한 6% 넘게 빠지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한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알테오젠이 그동안은 좀 피난처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2.5% 하락하는 거 가지고 너무 알테오젠을 구박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기업이 최근까지 거의 뭐 쉼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이 정도의 어떤 등락률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리포트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그럼 여기서 더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알테오젠이 사실은 30만 원대, 35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더 필요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확장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기술 계약 체결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지금 결과물을 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번 주 초에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매출로만 지금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한 35조까지, 아니 35조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알테오젠과 지금 기술 협력하는 기업들의 다수의 시가총액이 40조에서 45조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알테오젠이 이들 기업에게 확장성이라든지 적응증을 이제 무기로 계속해서 뭐 키트루다 그리고 이제 에너투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다양한 또 제품들에 대한 라인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나온 레포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신규 매수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요, 다음 주 정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모두 끝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일론 머스크 트레이더라고 이제 불리는 종목군들이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로의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알테오젠이 오전장에 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신규 접근 조금 미뤄두고 다음 주 모든 매크로적인 이슈를 좀 끝낸 이후에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 주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한번 덜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인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비중을 늘린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동안 지금 뭐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벤트들을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만약에 지금 이 트럼프 정책과 더불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금리에 있어서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을 굳이 조금 눌렸다고 해서 이거를 비중을 확대해야 되냐, 이렇게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좀 신규 접근을 하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이벤트들을 좀 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고, 수급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쏠림이 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조금 빠져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지금 따라가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좀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지 혹은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 조정을 좀 나왔을 때 지금 네.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저도 수익권이시라면 일정 부분은 좀 털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 기준에서 신규 매수를 좀 하고자 하신 분들은 일단 중심이 돼야 될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지금 미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산업들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컫는 산업들이 우주, 방산, 조선, 제약바이오라고 좀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선 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초에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지금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봤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은 혹은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 제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사 제품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괜찮다. 하지만 임상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에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일단 그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하나 수익이 나고 계신다면 일정 부분은 챙기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 수익이 나고 있으면 조금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덜어가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주, 갈 곳 없는 수급이 지금 엔터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로제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3억 뷰를 기록했다는 소식 속에서 엔터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주 본부장님, YG플러스가 또 가장 먼저 오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에는 많은 분이 기다리시는 BTS도 컴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블랙핑크도 완전체로 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엔터주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런 아티스트들이 다시 컴백하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올해 엔터사들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제 K엔터의 최대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비자 면제뿐만이 아니라 게임 판호 발급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보를 중국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엔터사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 공격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좀 뭔가 좀 활로를 찾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이라던가 이런 외부 정세들로 인해서 중국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변화되는 모습이 오히려 엔터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엔터주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게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일이면 국내 게임 최대 행사 지스타가 개막합니다. 보통 지스타를 앞두고 게임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시장에 빠져서일까요? 좀 조용한 모습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스타 재료도 이제 약발이 다 한 건가요? 뭐 이벤트 전에 안 움직였으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게임주들은 중국 이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의류, 게임 같은 경우,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기다렸던 게 안 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게 중국 판호만 발급받으면 괜찮아지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근데 정작 중국 판호 발급은 했지만 이 중국 내 자체의 어떤 게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상황에서 과금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 게임을 지금 지갑이 얇아진 중국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우선은 게임 쪽을 보시기보다는 엔터나 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하는 쪽을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보다는 엔터와 콘텐츠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두 본부장님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 다뤄봤는데요. 참 양대 지수 모두 지금 2% 빠지면서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남은 오후장에서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